웰컴 백 밀리티의 오하로.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유형편 2강의 1번과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독해 공략법에서 이 분위기, 심경, 어조 파악 같은 경우에는 30초 컷 이내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처음과 마지막 또는 마지막에서 답의 근거를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분위기나 어조를 대표하는 형용사에 주목하셔서 특히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정도를 구분하셔도 답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2강의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읽었더니 글의 분위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실 필요 없이 뒷부분만 보고선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뒷부분을 봤더니 저는 gently란 단어와 favorite 그리고 yearning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gently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부드럽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favorite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positive에 속하나요? negative에 속하나요? 더불어서 year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하품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었다면 답을 1번이라고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4번이랑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거나 아니면 3번이랑 헷갈린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gently와 yearn이 조금 더 뭔가 편안하고 잔잔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누리 이제 지루한이란 표현을 가지고 있고 gloomi는 우울한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거티브에 속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lively, 생동감 있는, festive, 그리고 활발한, 축제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4번이 positive에 속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gently와 yearn과는 좀 거리가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공부 저보다 다 하고 오셨다라는 전제하에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족이 여름밤에 대한 편안함을 기억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한 단어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clutching 같은 경우에는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볍게 클러치백이라고 요즘 그 손잡이가 없는 가방 있죠. 클러치백, 그러니까 잡다, 뭔가를 움켜잡다, 꽉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츠와 웨어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별표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친츠 같은 경우는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하던 소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죽 형태가 아니라 약간 면 소재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은 황토색 비슷한 색깔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꽃무늬가 되어져 있는 소파를 나타냅니다. 꼭 외울 필요는 없는 단어예요. 그리고 웨어리 같은 경우에도 별표가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흔한 단어는 아니지만 뭐라고 했죠? 수능특강에 나온 단어는 그냥 싸그리 다 외우자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fade는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거예요. 희미해지다, 흐릿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fund of를 저는 묶어서 많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fun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식 펀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축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fund of 하면 뭔가 많은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구문 독해에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snore 같은 경우에는 코를 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yearn은 하품하다, 그리고 creep up 같이 외우세요. 기어오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왔다라는 전제 하에 스키밍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gather이 보이죠? gather은 뭐를 모으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다라는 자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뭐 했죠? 저녁 시간마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풍경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강아지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도 등장하고 마지막에도 등장을 하죠. 우리가 뭐 하고 있었죠? 우리 강아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 눈초리를 계속 보이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강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엽게 표현을 했어요. 과체중이기는 하지만 항상 배고파하는 그런 강아지로 표현이 되고요. 나중에 보면 이 강아지들이 아주 부드럽게 코를 골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강아지가 큰 역할을 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누죠?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즉 우리 가족의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에서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땠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데프네 같은 경우에도 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지쳐서 잠에 드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로직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문장 삽입이나 순서로서 나올 만한 가망성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구문 독해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2강은 1강하고 조금 다른 것이 분사 구문이 워낙 많이 나오고 그 형태도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 이거 해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미리 인트로 편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분사 구문을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보실게요. In the evenings, 저녁 시간마다 우리 가족이 서로 모여 있었다라는 얘긴데 맨 처음에 clutching이란 ing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기로 했었더라? 그렇죠. 콤마에서 문장 끊고 주어와 동사를 봤을 때 그러면 clutching 자리가 종속절인데 접속사가 없음으로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드리는 팁은 독해에서요. 여러분들 분사 구문을 먼저 해석하는 것보다 주절을 먼저 해석하셔야 해석상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절을 보시면 We were together. 우리는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친츠로 되어져 있는 안락 의자에 모여 있었고, 자, 그 장소가 어디래요? 거기가 바로 이제 거실이 되겠죠. 그런데 clutching, 뭐를 잡고 있으면서 찻잔과 저녁 플레이트, 접시들을 잡고 있으면서라고 해석하시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디테일한 설명은 여기서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인트로에서 충분히 기출 문제까지도 다 풀어드렸었고, 그 다음에 2강에 나오는 모든 분사 구문과 특수한 형태까지 모든 설명을 마쳤으니까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트로 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도 keeping으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니까 저는 주절을 먼저 가서 해석을 하려고요. 자, 우리는 would settle down. 자, 여기서 would는 뭐뭐 하곤 했었다 라고 해서요. 우리 가족이 앉아있곤 했었는데 문제는 뒤에는 to 척이에요, 여러분들. to 척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 투부정사가 왜 왔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앉았다라기보다는 앉은 다음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결과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능만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 정시만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용법 같은 걸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요즘 사실 내신도, 막 어떤 용법이나 문법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고등학교 문제는 거의 사실 없기는 해요. 특히나 고3 같은 경우에는 거의 EBS 수능 특강에 변형 문제 나오느라고 바쁘죠. 근데 이런 용법 같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에 뭐가 있었구나를 기억을 하고, 그쵸? 그거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석하는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Anyway. 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while into the night를 제가 가로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into the night 하니까 밤이 될 때까지라고 해석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where는 아주 깊숙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밤이 될 때까지 우리 가족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잊으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분사 구문을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사 구문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 keep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이 wary 같은 경우는 형용사잖아요. 원래는 keep an eye on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 어디를 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keeping a wary eye on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경계하는 눈빛을 주시하면서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주시를 하고 있었느냐? 첫 번째 overweight. 자, 과체중이에요. 그러나 ever hungry, 여기서 ever은 그냥 항상이죠. 과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배고파하는 강아지들과 더불어서 이 강아지들이 뭐를 하겠어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접시를 굉장히 엄청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과 우리의 저녁 식사에 대해서 경계하는 눈빛을 계속 보내면서 우리는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이요. I learned a lot of my family's history. 중요한 거 없네요. 많은 가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를 보시면 during부터 evenings까지 괄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during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문법 하나가 일까요? during이라는 전치사와 for이라는 전치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강에서 during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요. during은 기간 명사만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어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대신 시간적으로 어떤 힌트를 주는 부분이죠. 뭐 했을 때 햇빛이 faded, 희미해졌을 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없애고요. 뭐 했어요? The lamp. 우리 방에 있었던 램프들이 우비천전 불이 켜졌고 더불어서 가스파이어가 뭐였대요? lit. 가스파이어도 이제 켜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본 문장 같은 경우는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아까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햇빛이 희미해졌으니까 당연히 방 안에 있는 램프가 켜졌을 거고 여름밤인데 왠지 모르게 가스파이어도 같이 불을 켰다라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장이요.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 명이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가 나왔네요. 우리 네 명은 앉아있곤 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터킹은 제가 분사구문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말을 하면서 앉아있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요 너무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있는 so하고요 뒤에 있는 that을 같이 연결을 하셔서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죠? 너무나 뭐뭐 해서 주어 동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어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대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요. 대승 앞뒤 문장을 봤을 때 완전 불완전 여부를 충분히 풀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부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누구에 걸려요? 소에 걸리면 이거 소대꼬문이구나라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말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앉아있곤 했었는데 특히나 나는 질문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주어는 누굴까요? 그렇죠. 데프네가 이제 여기서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with부터 stories까지는 누구를 꾸며줘요? 앞에 있는 데프네를 꾸며주게 되는데 이 데프네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sharp memory가 무슨 뜻이냐면 날카로운 기억력 그러니까는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and fond of 너무나 많은 패밀리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데프네조차도 뭐 할 수가 없었대요. 그나 항상 그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쩔 때 대답을 할 수는 있는데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너무 질문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이 자리가 왜 데미 왔을까요, 여러분들? 이 데미 가리키는 것 그렇죠. So many questions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갔대요? Sometime.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after midnight이에요. 그러니까 자정이 지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 나왔네요. with 나오면 빨리 분사 찾고 그 사이에 명사에 있어서 이거는 뭐다? with 명사 분사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거를 찾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with 명사 분사에 해당되는 지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찝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더불어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죠? 명사가 동사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거나 명사가 동사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지문하고요. 6번 지문하고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2강의 첫 번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어법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5번 지문하고 6번 지문 서술형은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분사 구문으로 시작을 하니까 저는 절을 끊고 주절 먼저 갈게요. 주절을 봤더니 우리가 뭐를 했대요? 하품을 하면서 우리의 침대로 기어 올라갔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족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즐겁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줄 모르고서 얘기를 하다가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해가지고 엉금엉금 이제 침대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우리 두 마리의 강아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두 마리의 강아지들은 아주 조용히 여기서 젠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심하지 않게 새근새근 코를 골았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부드럽게 코를 골고 있는 중에 그러면 어디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분위기 푸는 문제였었잖아요. favorite도 나오고 안락의자도 나오고 하품도 하고 젠틀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루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2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 드릴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아하니 필자의 심경을 물어보는 문제, 마찬가지로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니까 어디만 보면 된다. 바로 여러분들 뒷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뒷부분을 봤더니 특정한 특별한 어떤 형용사는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book하고 toys가 있고요. kids도 보이네요. 그리고 dream이라는 단어도 보여요. 이거 positive인가요? negative인가요? 이거는 굉장한 positive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에 속하고요. 3번도 네거티브죠. 5번도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은 2번과 4번에서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hopeful인지 satisfied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자 보세요. We went shopping. 우리가 쇼핑을 갔어요. 뭐를 위해서? 우리의 dream farmhouse. 아직 안 샀죠. 그러니까 만족한다라기보다는 희망이 찬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속하고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 여러분들 다 공부해 오셨죠? 방금 전에도 해석해드렸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충분히 나왔던 부분 미래에 살고 싶은 농가, 팜하우스를 둘러보기 위한 자유로운 여행이 핵심이고요. 이 글을 쓴 대상은 제가 봤을 땐 부모님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위는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핵심 표현들을 좀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생소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assess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평가하다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예상하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상하다, 예측하다, 가늠하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nightfal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서양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해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해질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보이죠? 왠지 위에 있었던 어두운 밤하늘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nightfall이 이제 해질녘과 같은 시차를 가지고 있고요. firefly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라는 곤충 이름이고 questioning은 1강에서 우리가 in question이라는 단어 어휘가 있었어요. 같은 뜻입니다. 궁금한이고요. inquisitivelly는 무슨 뜻이냐면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pleased는 우리 단어장에 보통 간청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청하다보다 저는 애원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원하다라고 외우시고요. strap은 명사일 때는 끈이에요. 그리고 동사일 땐 그 끈으로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frain fro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고3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어휘라서 refrain from은 반드시 묶어서 같이 외우시고요. occupy는 여러분들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시나요? 보통 차지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제가 occupy를 제일 많이 보는 장소는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 보면은 문을 잠그는 그 고리를 보면 왼쪽으로 했을 때 빨간색, 오른쪽으로 했을 때 초록색 막 이렇게 변하는 곳을 유심히 잘 쳐다보면 거기에 영문으로 occupied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간을 누가 이미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occupied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occupy 하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주의나 관심을 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occupy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주의, 관심을 끌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왔다는 과정 속에서 이 분홍색으로 같이 표시되어져 있는 문구를 보면서 스키밍을 쭉 해나가셔야 되겠죠. 자, 부부가 있었어요. 브랜든과 내가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스케줄이 없는 자유로운 어떤 날에 대해서 가늠을 하면서 그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가늠을 했다라는 건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뭐를 결심하냐면 바로 드림 팜 하우스가
두 번째 지문의 가장 키워드 핵심 단어가 되겠죠. 농가를 우리가 구입을 하러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 부부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흥분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흥분에 대한 표현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흥분을 했냐면 마치 해질녘에 반딧불이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흥분감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어떻게 했대요? 같이 점심을 싸가지고 가고 아이들에게는 adventure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을 한다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안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막 애원을 했죠. 애원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가지지 않았고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을 자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가족이 곧 원하는 농가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희망찬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로직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질문도 사실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이 워낙 많은 부분이라 인트로에서 꼭 설명을 듣고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은 맨 처음에 보니까 2009년 가을에 토요일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when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에 시간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관계부사다라고 바로 우리가 답을 구하는데 사실은 진짜 시험을 봤을 때는 바로 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뒷문장이 완전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뒷문장을 봤더니 주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assessing 무엇을 가늠하던데 뭐를 가늠한대요? possibilities 가능성을 가늠한다고 하죠.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이뤘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스키메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동사 자리가 꽤 길죠. 여러분들 이거 시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have가 아니라 had가 왔느냐. 그렇죠.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가 왔다라는 건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시제를 다루고 있죠? 전반적인 시제와 과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우리가 꿈꾸던 팜하우스를 사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어야 됐으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왔고 더불어서 ing가 왔으니까 이거는 뭐다? 과거 완료 진행 시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omething new 자리에 만약 하나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 이 사람의 출제의 의도는 형용사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어법에서 배워왔죠? 뭐뭐 think, 뭐뭐 body로 끝나는 경우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수식해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요. 중요한 어법이 한 세 개 정도가 모여요. 첫 번째, 대시 왜 왔느냐? 자, 대시 왔을 경우 여러분들 앞문장을 보셨을 때 앞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문장이 완전하고요. 자, 문제는 뒷문장. 뒷문장을 봤더니 주어와 동사. 근데 have가 무엇을 가지다라는 VT인데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that은 앞에 있는 excitement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법적으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법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해석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looking의 ing 그리고 trying의 ing 보이시죠? 이거 우리가 인트로에서 공부를 하고 왔었던 분사 구문입니다. 참고로 일단은 앞문장에 일단 주절이 있어요. 그죠? 주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looking 자리부터가 종속절이다라고 봤을 때 접속사가 없으므로 분사 구문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문제는 이걸 접주동으로 바꿨을 때 이 looking into 그러면 이거를 쳐다보고 있었고 trying to find the firefly 반딧불이를 찾고 있었던 대상이 누구냐 즉 여기에 생략된 주어를 보셔야 되는데 이때 주어는 우리 부부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 문제. 마지막으로 to catch의 투부정사는 왜 왔냐면 아이들이 잡을 반딧불을 찾다라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쭉 연결해서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해질녘에 가지고 있던 흥분감인데 아이들이 왜 그때 해질녘에 흥분을 하고 있었냐면요. 밤에 그 어두운 길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쳐다보는 목적이 뭐였었느냐?
자기들이 잡고 싶었던 반딧불이를 찾으려고 하면서 어두운 밤길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선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반딧불을 찾으려고 있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흥분을 하고 있었겠어요. 밤에서 막 조용히 하면서 반딧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흥분감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흥분감을 우리 부부도 같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을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something magical, 방금 전에 something new 했었던 거랑 똑같은 어순이에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여기 콤마가 나왔는데 이 콤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부가 어떤 마법적인 일을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매지컬한 something이 무엇이냐 해서 이 콤마로 지금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omething 뒤에를 보시면 문법적으로 잘 보세요. something 제가 위부터 whereas까지 괄호를 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something 명사고요. 위도 주어라는 명사죠. 그래서 제가 1강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명사 연달아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무조건 뭐가 생략됐다?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검토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뒷문장에 진짜 목적어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wrap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무엇을 싸다라는 뜻인데 our arms까지 같이 our arms around 무슨 뜻이냐면 우리 팔 안에 감싸다라는 뜻이야. 무엇을 우리 팔 안에 감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동사, take란 동사는요, 무엇을 어디로 가지고 오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서, 자, 한마디로 이 wrap도 VT 타동사가 되고, take도 VT 타동사가 됩니다. 필요 없는 요소를 지우고 나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something magical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팔 안에 두르고 와서 우리가 집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호핑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5번 지문이요. So, 그래서 우리가 싸가지고 갔죠. A lunch for the kids. 아이들을 위한 점심을 싸가지고 갔고 and informed. 여기에서 informed는 앞에 있는 팩트에 대한 병렬이죠. 우리가 알려줬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inform 같은 경우에는 동사할 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정보를 제공하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다. 누구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다라는 사용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자, inform이란 사용식 뒤에는 목적어라는 명사가 몇 개 나와야 된다? 2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them은 목적어 처음 나왔죠. 그러면은 we부터 adventure까지가 뭐가 된다? 또 다른 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이에 또 뭐가 생략됐을까요? 이번에는 접속사, 그쵸?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which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hat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we were going on 어디에 갈 거라고요? 우리가 모험을 떠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표정을 우리에게 주었겠죠. 더불어서 자, 이거는 우리 분사구문에서 했던 문제예요. 어떻게 호기심 차서 애원하면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궁금한 표정을 지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 앞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온다라는 것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장. 자, 다음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straped의 별표 한번 쳐보실까요? 자, straped가 만약 하나 동사라면 주어 동사여야 되는데 once는 주어가 아니죠? 그럼 빨리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분사 구문 문제구나. 그 다음에 뭐를 기억하셔야 되죠?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분사 구문 문제입니다. 자, 능동 수동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쵸? 해석적으로가 아니라 스트랩이 무엇을 끈으로 묶다라는 VT가 되다 보니까 자, VT 같은 경우에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살피시면 됩니다.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접주동으로 보시면 once they were strapped인데 they were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수동 문제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거 해석 한번 해볼까요? 끈으로 묶다가 아니라요. 그냥 컬시트에 아이들이 이렇게 잠근 거예요. 그래서 컬시트에 아이들이 이렇게 묶고 나니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destination,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지에 대해 궁금하고 있었대요. 근데 물론 우리도 역시 어땠어요? We did not have. 우리도 역시 사실은 뚜렷한 목적지는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뭐 했죠? 자제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컬시트에 있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제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좀 자제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죠. 마지막 문장 보실까요? 패킹 ing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분사 구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앞에 있는 이 afte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분사 구문은 주절 먼저 해석하기로 했었죠. 주절을 봤더니 we went shopping.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갔어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꿈꾸던 농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던 농가를 쇼핑하러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after 뭐 하고 나서요? packing a few books. 책 몇 권하고 and toys. 장난감 몇 개를 패킹을 했대요. 근데 이것들을 싸가지고 간 이유는 아까 봤더니 컬시트에 앉혔던 우리 아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관심을 뭐 하기 위해서? 끌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o occupy의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의 로직입니다. 이 글은 제가 앞서서 로직이 엄청 어려운 문장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순서로는 내신에선 변형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딱히 단서는 없지만 시간적 전개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일종의 일기와 같은 글들은 시간적 전개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봤고요. 자, 이거는 시간적 전개로서 맨 처음에 우리 부부가 팜하우스를 얼마나 사고 싶었는지에 대한 기대감, 그것을 생각하면서 흥분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점심을 싸서 어드벤처로 떠난다는 전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비번 같은 경우는 이 쏘가 단서라면 굳이 찝으라면 단서가 될 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드벤처 떠났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칼시트에다가 묶어가지고 같이 떠나잖아요. 이런 시간적 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요거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신 같은 경우 순서 변형 주의하셔야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건 내신하는 애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달쯤 되면 수능 특강 그냥 지문만 보고도 이거는 문법이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정도? 아니면 선생님 저라면 요게 빈칸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라면 ABC를 요 정도 선에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학생들이 마구마구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출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수능 특강을 첫 단원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생기면 굳이 수능 특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그 글의 전개나 로직을 살피고 빈칸을 유추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죠. 소위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서 변형이 그렇게 엄청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팁으로 하나를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2강의 1번과 2번 지문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분사 구문은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번에는 어법이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서 오늘도 2강의 1번과 2번은 오늘 알고